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빠와 엄마, 저 이렇게 3인 가족이지만 아빠와 같이 산 날은 제 인생 다 합쳐서 5년도 되지 않습니다. 아빠는 건설회사를 다니시는데 해외 파견 근무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와 저도 아빠를 따라서 해외에 살았다고 하는데 엄마가 매번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시면서 따로 살게 되셨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나이 차이가 5살이나 나고 과외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수능이 끝나고 아빠와 사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저를 임신하면서 엄마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빠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고 육아를 하는 동안 아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갈 때쯤 되자 엄마는 대학교에 복학을 하였지만 머리도 굽고 따라가기 힘들다며 결국 자퇴를 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빠로 따라서 몇 번 해외에 갔지만 그것도 적응하지 못해 친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20대 초반의 남편은 짧게는 몇 개월에 한 번, 길게는 1년에 한 번씩 보면서 어린 저를 키우고 70세 후반의 친할머니를 모시며 살게 되었습니다. 같은 여자인 제가 생각해도 엄마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할머니 성격이 까탈스러워서 방에서 많이 우셨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친할아버지 제사도 챙기고 명절에 늦게 오는 큰 아빠네들을 식구들 먹고 가져갈 음식이며 반찬까지 다 만드시고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13년 동안 시집살이도 모질게 하셨습니다.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큰 아빠들이 부모의 재산이고 당연히 자식들이 나눠 가질 집인데 저와 엄마가 계속 산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불만을 쏟아놓고 가는 바람에 저희 모녀는 한겨울에 집도 구하려 다니고 이사도 갔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엄마는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같이 서울로 엄마와 이사를 알아보았지만 만만치 않은 집값에 저만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자주 와서 힘들었지만 한두 달이 지나니 더 이상 엄마에게 연락은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즐기며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오히려 저에게 자주 연락하거나 집에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엄마가 서울로 오거나 제가 집으로 내려가면서 엄마를 만났고 가끔씩 아빠가 한국에 들어오면 며칠씩 집에서 같이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저는 운이 좋게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좋은 회사로 빨리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엄마의 선물을 고민하다가 최신 핸드폰을 샀습니다. 요즘 한창 유행하는 접는 폰이 가지고 싶다는 엄마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접는 최신형 핸드폰을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한참 동안 접었다 폈다 만져보시더니 기존 핸드폰에 있는 사진과 정보들을 옮겨달라고 하고서는 헬스장에 운동을 가셨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옮기고 나서 사진 및 동영상 그리고 메신저들이 잘 옮겨졌는지 확인해 보는데 수많은 남자들과 주고받는 채팅방과 차마 딸로서 보기 힘든 엄마의 은밀한 사진과 동영상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남자들을 돌아가면서 엄마가 입으로 달래주는 영상도 있었고 여러 남자들과 여자들이 펜션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수위가 높은 술게임과 벌칙을 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의 고등학교 친구라며 삼촌들이 놀려와서 밤늦게 술 먹고 놀다가 자고 간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정말 놀다가 늦어서 잠만 자고 갔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엄마가 삼촌들이 놀려오면 밤에 술 먹고 건전하게 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를 배신하는 거라며 화도 났었지만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 아빠고 저 역시도 아빠가 집에 오면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오히려 자주 놀려오는 삼촌들이 더 편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외로우니까 삼촌들과 가볍게 만나고 즐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의 엄마는 가볍게 남자를 만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수위의 대화들을 보면서 정말 내 엄마가 맞나 싶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접는 핸드폰을 들고 서울로 그냥 왔습니다. 엄마에게는 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교환해서 다시 가져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 보았던 동영상과 사진 속에 있는 엄마의 모습들이 잊히지가 않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만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산 기간이 얼마며 그 기간 동안 거쳐간 삼촌들이며 남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괜한 분란을 만드는 것이 아닌 건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언제 새 폰 가지고 올 거냐며 연락은 오고 일단 새 상품이 재고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엄마가 가볍게 한 두 남자와 일반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고 모른 척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동영상이나 사진, 대화를 보면 이것은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단 대부분이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 수도 많다고 보니 그 중에 누구 한 명만 걸려서 고소 및 신고가 들어가면 모두가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좁디 좁은 지방도시에서 몇 다리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터지는 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시간 문제고 해외에 있는 아빠가 아시는 것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너무 위험한 모임과 만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만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딸로서 자식으로서 엄마의 그런 사진과 동영상을 봤다고 하면서 말을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제가 엄마의 일탈을 다 알고 다 봤다는 것을 엄마가 알았을 때 엄마의 반응도 걱정이 되고 엄마가 절대 걸릴 가능성이 없다면서 계속 그 위험만 모임과 만남들을 지속하게 했을 때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차마 주변에 말을 하고 조언들을 구하고 싶어도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주변 그 누구에게도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른 척하고 나중에 이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엄마 아빠의 인생 문제이니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